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과선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과 생계 관련한 차량은 제외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중랑구 묵이동에 첫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과 다목적실, 온실 정원 등이 갖춰졌습니다. 용산구 경리단길의 문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카페와 갤러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가현 과선교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구청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민간공사에 대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를 여는 등의 행위는 관청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경의선 철도 용지 위를 횡단해 부가현 재개발 1회 1구역과 1회 2구역을 연결하는 과선교 공사. 올해 11월 완공 목표로 지난해 9월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이유로 올해 초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15억 원 이상 공사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의원은 과선교 공사가 이렇듯 늦어지는 것은 관청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라며 발주처가 부가현 1회 1 조합인 민간공사에 구청이 관여해 시민감사 옴부즈만 등의 공적 행위를 한 것은 월권이라 주장했습니다. 고충 민원이 없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민간공사에 대해서? 옴부즈만은 그 정도로 초법적인 곳인가? 이에 대해 시민감사 옴부즈만 대표는 공사비가 117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경제성을 검토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 논의 결과 공사비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설계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해드렸어요. 구청장님이 그 공고 사항을 보시고 구청장님 저한테 지시를 한 거죠. 시공사 측은 현장 사정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제시한 관급자재 사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은 실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관급자재를 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자재를 구입을 해줘야 하고 조달청에 아마 가입이 돼 있으셔야 해요. 사투 운반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현장의 여건상 터파기에 토사를 적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토로 운반이 돼서 대내오기 시점에 또 사토 반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재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제작장에서 제작을 최초에는 8번을 동시에 제작을 해서 4일 동안 가설할 계획을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의 내용은 2번을 제작해서 가설한 다음에 다시 또 투입하고 제작해서 다시 가설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주이삭 의원은 옴부즈만 심사위원 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과선교 관련 업체로 지정하면 설계 심의를 잘 봐주겠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옴부즈만 위원과 해당 사업의 유착관계를 언급해 추후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과선교 시공사 측 태도에 문제가 많다며 계약 해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시공사를 바꿀 경우 또 사업이 지체될 거라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생계와 관련된 차량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은 전역의 운행 제한 지역으로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서울 시내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100여 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2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6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내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중랑구 묵이동에 첫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도 준공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던 마을관리사무소와 가족도서관 등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이동에 어르신 문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첫 번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어르신 문화센터는 기존 한양경로당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60여 제곱미터 규모, 1층과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공유 부엌, 온실 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경로당 짓는 동안 불편을 참아주시고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선두에 서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묵이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문화센터 인근에 소망 어린이공원도 준공됐습니다. 역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창의 놀이터입니다. 실외 놀이기구 위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해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 유아들을 위해 실내 놀이터와 운동기구도 설치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우선 휴게 공간하고 놀이 공간하고 이렇게 반씩 나눠서 분리했고요. 가구 사회 건축물 같은 거 하나 지어서 그 안쪽에다가는 유아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책도 볼 수 있고. 한편 중랑구 묵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250억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51개 사업들이 추진되며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가족 도서관과 마을 관리사무소 등은 내년 8월과 12월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일명 리단길의 원조라면 용산구 경리단길이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경리단길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지역 예술가와 상권이 아트페어를 준비했습니다. 보도에 지역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리단길의 원조 경리단길. 오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리단길 아트앤디자인 페어가 열립니다. 지역 문화예술과 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함께하는 경리단길이라는 타이틀로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주민들과 상권 그리고 이번 페어에 축제처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예술적 교류를 많이 담을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제의 한 축은 예술인들이 맡았습니다. 비어있는 카페 건물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공생과 관계를 주제로 한 신진 작가 5명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한때 사진관이었던 곳은 세계 각국의 의상을 입은 반려견 사진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통해 세계의 여러 문화가 섞인 경리단길의 정체성을 반려, 짝이 되는 동물한 단어로 재해석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가의 작업실 아래 텅 빈 차고도 선반 위에 놓인 다양한 물건을 활용해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거리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계기가 돼서 어쩜 지역 상권이라든가 저희 예술가들한테도 어떤 좀 다시 일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활기를 좀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경리단길과 함께 성장한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가게 이름과 경리단길 아트앤디자인 페어를 SNS에 올리면 예쁜 꽃 한 송이를 주고 특별전과 공모전을 보고 스탬프를 찍으면 커피 한 잔을 나눕니다.
힘을 잃지 않고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되게 여러 활동들에 저희도 기꺼이 참여하면서 또 저희가 좋은 커피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경리단길 아트앤디자인 페어에는 일대 카페와 갤러리 등 40개의 가게가 참여합니다. 용산구는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테리어 사업을 포함해 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고갯길과 언덕이 많은 성북구는 겨울철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대란을 비롯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는 일이 잦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성북구가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성북구는 제설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눈이 내릴 경우 단계별 근무 기준에 따라 보강 근무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릉과 도남동 지역 등 고지대 취약 구간 11곳에 대해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도로 열선은 고갯길을 중심으로 열선을 매립해 폭설 시 눈이 녹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례적인 폭설로 시내 교통대란이 발생했던 지난해 성북구는 도로 열선을 가동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도로변과 횡단보도 등 제설 취약 지점에 염수 자동 살포 장치와 액상 제설제를 배치합니다. 또한 폭설이 내릴 경우 신속한 제설 장비와 인력 동원이 필요한 만큼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각 동별로 제설 장비를 적절히 배치해 초동 제설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을 적극 알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역 파출소는 4년 전 재개발로 인해 삼각지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 옮겨와 민원인들이 용산역으로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주민 공모를 통해 최근 명칭을 삼각지 파출소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보도에 지역배 기자입니다. (93년) 전 역전 파출소로 시작한 용산역 파출소. 4년 전 용산 3구역 재개발로 인해 현재의 삼각지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름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의 위치와 명칭이 서로 달라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제기되던 상황.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주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찾아 나섰습니다. 명칭 변경 추진 반년 만에 용산 파출소가 삼각지 파출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23일 훈령 개정을 통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민원인이라든가 다 용산역으로 찾아갔다가 용산역이 없고 삼각지까지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거로 생각됩니다. 건물의 외관에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 근무복 색깔을 적용해 안전한 파출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겁니다.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명칭 변경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용산구와 같이 한 삼각지 파출소의 역사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산의 중심이고 그리고 치안이나 민생에 대해서 더욱 거듭나는 그런 동네, 발전된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지 파출소의 관할 지역은 용산역과 전쟁기념관을 포함한 한강로 1, 2가동. 10여 명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자치구마다 내년 살림 준비에 한창인데요. 마포구 역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마포구 본 예산은 7,636억 원으로 올해보다 281억 원, 3.81% 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내년 구정 운영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마포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기초연금의 965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35억 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정상화와 일자리 사업 연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계층별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청년층 고용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약 5억 9천만 원, 청년나루 운영에 4억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69억여 원, 경의선 선영의 숲 조성 사업에 12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해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마포구 의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중순 최종 확정됩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구로구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총 규모는 8,36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구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364억여 원입니다. 전년 대비 13.2%인 972억여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습니다. 이성 구청장은 구로를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가 많은 스마트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CCTV, 교통표지판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가 합쳐진 스마트 타워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구로구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청년 운영을 통해 지배 기업과 연계한 4차 산업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해보험 도시 구로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자연 친화적인 녹색 도시, 지역의 동서 균형 발전 계획 등도 밝혔습니다. 안양천 밴디 물빛 장길과 생태 초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 내에 순천만 태화강에 뻗어가는 국가 정원을 만들기 위한 공동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기 지정을 통해 주변 지자체와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구 기금 운영 계획안도 상정됐습니다. 기금별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538억여 원, 공용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128억여 원 등입니다. 올해만 네 번째인 추경안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6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내역만 총 36건으로 금액은 371억여 원입니다. 한편 운영위에서 원안 통과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담은 조례안 등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광진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일상 회복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323억 원, 지난해보다 20% 증액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은 지역가치 제고, 국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의 일상 회복, 국민 체감 사업 등 6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건 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45%가 집중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86억 원,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에 1,0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광진구 전체 가구 수의 48%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지원 사업도 계속됩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등 26개 사업에 30억 원이 투입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간병인 돌봄 지원 등에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거리두기로 중단됐던 축제와 공연, 각종 교육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393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체감형 신규 사업도 눈에 띕니다. 임산부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광진 맘택시와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1인 가구 안정 강화 사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등 2021년 대비 3배 가까운 2022년 신규 체감형 약 140개 사업 추진에 1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진행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특별융자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에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납니다. 우선 상암동에서 시범 운행되는데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TBS 최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어나 핸들 조작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차량의 레이더와 카메라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서울시는 2개 자율주행차 업체에 유상운송 면허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율차 운행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1호 승객인 오세훈 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km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도심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하는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아마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진짜 배기 시작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가 DMC역과 상암 아파트 단지, 오피스 지역을 다닙니다. 한 달간 무료로 운영되고 이후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요금은 조례에 따라 승용차는 3,000원 이하, 버스는 1,200원 이하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 승객들은 6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규모는 버스 1대를 포함해 모두 6대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50대의 자율차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용산구 이태원 일대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거리 공연을 마련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피아노 버스킹이 열려 일상 회복을 응원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헬로윈을 기점으로 조심스럽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 이태원. 주인을 기다리는 빈 점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피아노 버스킹이 마련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15대의 피아노를 놓아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조금 불가능해진 요즘에 콘서트와 공연을 가기 어려운데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잔잔한 음악을 듣고 시민분들께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텅 빈 거리에 음악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코로나19로 한동안 공연을 쉬어야 했던 음악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기서 버스킹은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하면서 다시 이렇게 버스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놀러 오는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거리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ve been playing piano for 11 years, but I haven't ever played in the street before. 2년째 열리지 못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피아노 버스킹 같은 거리 음악회는 상권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시작된 피아노 버스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태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고객들이 와주시면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피아노 버스킹은 물론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말 거리 공연이 이어집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구청이 3년 동안 공들인 구청사 이전을 포함한 공공시설 재배치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통과로 여정의 첫 발을 뗐습니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보고회와 인쇄 스마트 앵커 착수식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한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행정복합청사 건립계획. 중구청사를 주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신당동 충무아트센터로 옮겨 중구의회와 주민 편의시설, 공공주택을 함께 짓고 현 구청사 부지에는 지상 29층 규모의 인쇄산업지원센터와 충무아트센터,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겁니다. 인근엔 원스톱 제조 인프라를 갖춘 인쇄 스마트 앵커가 12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공공시설 재배치와 인쇄 클러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보고회가 마련됐습니다. 100회 이상의 설명회와 주민과 산업계 문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년간의 준비 끝에 2021년 9월 올 추석 연휴 직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착수식에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과 LH 사장, 동국대 총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50년 넘게 현재의 위치에 있는 구청사를 옮기는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청장님도 그동안 좀 고집이 세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조금 다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만 없으면 정부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잘 착수가 돼서 안정화될 수 있게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는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행정복합청사를 오는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